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대모산성에서 국내에서 발견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간이 발견됐습니다. 5세기 백제 시대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양주시는 대모산성을 포함한 주변 역사문화 자원을 집중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목간이 발견돼 학계에 이목을 끌었던 양주 대모산성. 이번에는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것으로 추측되는 목간과 토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김효년이라는 글자가 적힌 목간은 국내에서 발견된 목간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주의 과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김효년 목간의 출현으로 인해서 양주 지역의 이제 백제 세력들이 양주 대모산성을 근거로 이제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을 좀 알 수 있고, 이렇게 볼 때는 지금 2023년도에 출토된 태봉국 목간까지 조합해서 본다면 5세기에서 10세기까지 이 일대의 중심지가 양주 대모산성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주시가 대모산성 발굴 조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김효년 목간 외에도 고구려의 옛 지명인 금물로가 새겨진 목간과 점을 치는 데 사용된 복골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물뿐만 아니라 집수시설과 장대지 등 주요 발굴 유적 현장도 처음으로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주시는 대모산성 발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관아지 등 주변 역사문화 유적과 연계해 관광 인프라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산성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유적 정비를 실시하고, 이후에 이제 이쪽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개방해서 또 그 관람 시설로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인근에 또 양주 관아지하고 같이 연계하는 역사관광 벨트도 조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이은 발굴로 대모산성을 향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전철 1호선 증차를 요구하는 양주 동두천 연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주민 6만여 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1호선 증차 지원 약속을 지켜달라며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4개월 동안 양주 동두천 연천 인구의 15%에 달하는 6만 5,094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추진위는 서명 전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부의 장기간 안보 희생에 국가가 보상하라며 전철 1호선을 즉시 증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주 삼숭동에서 서울 강변역까지 가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P9603번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P9603번 버스는 평일 출퇴근 시간 각 2회 편도로 운행되는데요. 노선은 양주 자이아파트 6, 7단지 입구에서 현진 에버빌, 덕계역과 청담마을 등을 거쳐 서울 강변역까지 이어집니다. 해당 버스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미리 앱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12월 3일까지는 현장 결제만 가능합니다. 포천시는 최근 동절기 대비 안전관리 강화와 옥정 포천 광역철도 접기 개통을 위해 건설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옥정 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지난 6일 첫 삽을 뜨며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공사 초기 단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겨울철 기상 변화에 따른 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검단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먼지 저감, 안전한 보행 동선 확보 등 생활 환경 관리와 관내 업체 장비 등 지역 상권을 우선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양주사랑카드 월 충전 한도가 기존 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한도 확대는 지역사랑 상품권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연말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급률은 기존과 같은 10%로 이달 양주사랑 카드를 충전하면 최대 15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용액 5% 캐시백도 연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포천도시공사는 난방 지원이 필요한 영북면의 취약 가구를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공사 임직원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3가구에 총 1,5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겨울철 난방 부담을 덜어주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가 파행된 이후 1일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배경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하려던 김포시의회 정례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회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김포시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1일 임시회가 열렸지만 이날도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배강민 의원이 시정 질문 요구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자 한중호 의원이 상임위원장 임명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회가 어떻습니까? 자, 신뢰가 깨졌습니다. 거짓, 위선이 호도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먼저 시정이 되어야 합리적인 시정 질의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이런 합의서 있습니까? 이면 합의서 있어요. 신경전이 이어지자 결국 김종혁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서로 신뢰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임시회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더 추이 논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너무 깜짝입니다, 의장님. 한편 민주당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지난해 원구성에 대한 공식 합의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메시지도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내용일 뿐 이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 뽑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상임위원장 뽑기 전에 다른 합의서라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합의가 끝이 났고 그리고 논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합의서 가져왔지만 민주당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면 합의란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임시회는 열었지만 여야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배경성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경기 기후위성 1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25kg의 광학위성으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식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위성에서 얻는 정보를 통해 도민 삶의 변화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2, 3호기는 내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발사되며 메탄과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후위성 발사 성공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송수신 검증이나 이 위성의 운영 또 활용 이런 것에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로봇랜드 산업시설 용지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1일 인천 로봇랜드 76만 9,281제곱미터 중 산업시설 용지 29만 7천 제곱미터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로봇랜드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신증설과 이전은 물론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하경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투자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보다 40%에서 50% 저렴하게 공급해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다음 달 이름 없이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 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해
두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두 지자체의 이의 신청으로 재심까지 열렸지만 처음 결정된 이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서구는 수용하기로 한 반면 중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달 제3연료교는 이름 없이 개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위장 전입으로 245건에 달했는데요. 청약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 신고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 중 부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384건에서 올해 상반기 245건으로 줄었는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최대 3년 징역형,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지난 11월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부천 김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부천 김포 지역에서는 나래와 도화, 기지와 주택 등 뉴스 키워드가 관심사였습니다. 나래와 도화 키워드는 지난 10월 말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개장한 야간 미디어 테마파크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부천 자연생태공원 인공폭포와 절벽에 화려한 미디어 아트 기술로 구현한 루미나레 도화몽 컨텐츠를 선보였는데요. 유료 운영에도 개장 24일 만에 10,000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너무 좋고 환상적이고요. 꿈의 세계로 온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도화몽, 꿈몽자를 써서 또 몽자를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기지 키워드는 김포시와 양천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정 차량기지 김포 이전 추진 관련 뉴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홍원길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영찬 서울시의원은 지난 10월 서울 신정 차량기지와 김포시 이전 예정부지를 함께 방문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김포시장과 양천구청장의 추진에 이어 여야 광역의원들의 초당적인 모습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대표적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주택 키워드는 11.5 대책 이후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는 6.27 대책과 9.7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1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11월에 인접지역 풍선 효과와 서울 고가 아파트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며 집값 상승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11.5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동탄이나 구리나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동탄, 구리, 남양주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지역들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퍼져 오르지도 않은 인천 지역까지도 풍선 효과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폭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범죄 탐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른바 서울 안심아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해 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서 피해를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성범죄를 시도하려고 하는 표현을 감지하고 단순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은어나 축약어, 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분석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청소년 안면 인식을 통해 나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